네, 오늘 유한양행이 현재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살짝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바이오 섹터들은 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왜 우리 유한양행은 또 못 올라가는 것인가 이렇게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유럽 승인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승인 이슈도 있었죠. 앞으로 나올 만한 이런 재료들은 충분히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유한양행,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료라는 건 결국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공백 기간 동안 이 연속성은 지속이 되어 갈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약세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그런 기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제가 그때 이뮤노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뮤노시아 상장이 이 유한양행에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뮤노시아가 결국 적자 기업이고, 여기서 나오는 적자를 누가 메꿨어요? 유한양행이 메꿨다. 그리고 유한양행이 결국, 지금까지 영업이익 측면으로 볼 때, 이뮤노시아 때문에 살짝 손해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 재무적으로 분명 다시 한번 유한양에게 이런 손해보는 그런 적자폭을 굳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뮤노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임상들 여기에 대한 호재는 또다시 유한양행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유한양행 주가에 막 반영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나중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럽 승인은 12월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2월이던 11월이던 뭐 내년 1월이던 여러분들 이 기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럽 승인은 무조건 되긴 할 건데 이게 언제 터지던 간에 이 유한양행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유한양행이 계속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면서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채널링을 형성해 나가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조정 가지고 뭐 일일비 하실 필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장 똥줄 타는 게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공매도 친 애들이 가장 똥줄이 타겠죠. 최근에 20일만 보더라도 신한투자증권이 이 매도를 엄청나게 때려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엄청나게 똥줄 타는 건 바로 이 신한투자증권이지 않을까. 자, 오늘도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오늘 매도세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건 바로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좀 매도세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다? 결국 주가는 올라갈 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최근에 뭐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도 이 외국계 창구에서 외인들의 수급들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도 사줬단 말이야. UBS 증권도 마찬가지고 메릴린치도 이전에 물량을 한번 좀 확보해 놓고 아직 물량들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차익 실현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고점은 특히나 이런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외인과 기관들의 자금들은 아직까지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주가가 하방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매수세도 그 많지는 않지만 이 매도세도 그렇게 또
많은 물량들이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재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로서 이 섹터의 수급이 상당히 쏠려가고 주가가 최근 며칠 만에 거의 100% 가까이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급이라는 건 이런 한정된 자원을 돈이라고 합시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런 돈들이 이런 순환매가 돌아가는 건데 이게 잠시 다른데 좀 배신하고 떠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 친구들 잠깐 우리 고무신 거꾸로 신고 떠나갔는데 이 비만 치료제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돌아옵니다. 이건 단기예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볼 만한 것들이 아니고 이 위고비에 대한 그 이제 우리나라 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주문이 폭주를 하고 현재 뭐 매진 행렬이다 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곧 사그러질 겁니다. 물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일리와의 뭐 기술 이전 계약 그 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보다 돈은 돌고 돌아 유한양행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유한양행과 같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탄탄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제약바이오 쪽에. 하나 보자면 결국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인데 제가 유한양행은 이 알테오젠과 같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채널링을 형성해 나가면서 주가가 막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는 이런 식의 채널링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조정폭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이나 앞으로 신규로 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추가 상승 재료가 나와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 17만 원, 18만 원, 뭐 20만 원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있어야 하고 말씀드렸던 추가 상승 재료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혹시나 모르는 우리나라 뭐 지수가 폭락을 하거나 글로벌 지수가 또 안 좋게 나오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또 변수들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이런 고점 신호가 뜰 때 우리가 이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들을 조금씩 챙겨나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네.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기다려 봐야 하고 사실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런 저점 구간에서 계속 이런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유한양행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물론 프로그램 매도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지 라인에서 확실하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 앞으로 나오는 타점 그리고 이런 정보들, 시나리오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잘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을 꼭 가져가야 한다. 제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고점 신호가 나오는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계속 공유를 해 나갈 거고 이런 차트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한양행을 이끌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 분석과 함께 이 기술적 분석으로도 정확한 타점들을 좀 같이 잡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이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신호 그리고
이런 매수 심리를 기반으로 한 고점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지, 그리고 그 조정폭이 예전에 막 짧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적지 않은 조정폭이 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좀 잘 파악을 하고 이끌어 갈 수 있으면, 그리고 지금 제가 왜 분할매도 관점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지금 옆에 숫자 보이시죠? 5. 이게 뭐냐면 전체 상승 파동에 5파동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번의 또 조정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아마 더 크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기회죠. 여러분들,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게 왜 떨어져?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우리에게 또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작업을 잘 해놔야죠.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기만 하면 충분히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저 박프로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꼭 이런 도움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지금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실시간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섹터와 이런 시장 분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응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우리 계좌의 수익은 계속 쌓여 나가는데, 내 그 주식에 대한 뭐 주식수에 대한 뭐 우리가 유한양액을 매도를 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100주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 비중 관리만 해 나가면서 매수 매도만 좀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 전체 파동 내 끝에서 고점 신호가 오면 우리는 또 크게 분할매도 비중을 좀 줄여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상승은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의 상승은 영원한 건 없고, 이렇게 조정 구간을 한번 주고, 그래야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도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유한양행 좀 같이 이끌어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 그리고 매수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들도 좀 같이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과 현재 우리나라 섹터 안에서 어떤 지금 종목이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모든 도움들 제가 함께 해드릴 거니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만 남기시면 되시겠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안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